인물의 감정 묘사 앵글. 안녕하세요. 다음화가 궁금해지는 웹툰 연출의 박연주입니다. 오늘은 인물의 감정 묘사, 앵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앵글은 어떤 각도로 인물을 넣느냐, 이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앵글에 따라서 독자들한테 다양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1번 카메라를 위치하게 되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기 때문에 하이 앵글이 될 수 있고, 좀 더 멀리 뽑으면 버드 아이 뷰가 됩니다. 그리고 2번 앵글을 갖다 대면 오버 더 숄더 컷이 될 수도 있고, 리버스 숏, 그리고 크로스 숏, 아이레벨 숏이 나올 수 있겠죠. 3번도 마찬가지고요. 4번은 밑에서 위로 보기 때문에 로우 앵글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앵글은 다양한 인물의 심리 묘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앵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칸의 앵글의 시선,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칸을 분절하고 시간의 흐름을 전개하게 됩니다. 인물이 바라보는 것을 독자는 궁금해하죠. 그 궁금해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앵글을 돌려서 궁금증을 해결해 줍니다. 반대쪽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앵글을 돌려서 인물들의 표정과 상황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 표정과 상황을 본 다음 더욱더 깊이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아이레벨 앵글입니다. 중립적으로 편안하고 객관적입니다. 왜냐하면 눈높이 앵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레벨 앵글은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대상을 바라보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시각적 왜곡이나 심리적 강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립적이고 편안하고 객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독자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선을 제공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시선이 자신의 시선이라고 생각하고, 작가는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장면을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만들 수 있는 앵글입니다. 길어지면 지루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이어가는 방식과 끊어가는 방식이 있는데요. 인물을 중심으로 배경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레벨 숏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이어가는 방식이고, 끊어가는 방식은 다른 인물의 등장이 이어지면서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이것은 바로 끊어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분위기 환기가 된다는 게 좀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물의 왜소와 무기력한 이런 부분을 보여줄 때는 하이 앵글을 쓰게 됩니다. 이것을 부감이라고도 하고요. 대상보다 높은 위치에서 찍는 각도, 사진 각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찍는 방법인데, 이것을 정수리를 내려다보게 되면 이것은 직부감 앵글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슬픔에 잠긴 인물 표현, 그 다음에 패배감, 열등감, 좌절감, 소외감, 외로움,孤独, 슬픔, 이런 것들의 감정 표현할 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물을 왜소하고 약하고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은 인물을 하이 앵글로 했을 때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배경으로 보여줘서 하이 앵글로 한다, 그러면은 독자들이 이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감정이입의 상황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반대로 되게 되면 위협적이고 지배적인 로우 앵글이 됩니다. 이것은 양각이라고도 하고요. 시점이 대상보다 아래에 있고 올려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을 크고 강하게 위협적이고 지배적으로 보게 만드는 부분이고, 이런 앵글을 쓰게 되면 자신감,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위압감, 이런 것들이 압도적이고 권위적인 인물을 표현하게 되고 역동성과 속도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우 앵글로 만들게 되면 약간 움직임이 커져 보이는 느낌이 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운명이나 숙명을 암시하는 버즈 아이뷰 앵글이 있습니다. 버즈 아이뷰 앵글은 하이 앵글과 같은 시점이지만 더 극단적입니다. 더 멀리 보기 때문에 새가 하늘에서 대상을 바라보았을 때의 앵글입니다. 대상이나 세상을 색다르게 보여주기 때문에 경험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요. 인물의 숙명이나 운명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저 멀리서 찍기 때문에 이 이야기 세계관에 진입하는 느낌을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버즈 아이 뷰 앵글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력과 흥분감, 주관적 앵글. 예,
주관적인 글은 뭐냐면요. 1인칭 시점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오브 뷰라는 그런 시점 숏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런 앵글의 방식인데 3인칭 시점으로 찍혔던 이런 하이 앵글의 모습이 이 시점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형태로 이 상대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1인칭 시점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되게 되면 또 1인칭 시점이 됩니다. 이 1인칭 시점이 된다는 것은 독자가 인물에 이입해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독자에게 뭔가 더 크게 어필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겠죠. 등장인물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인물의 행동과 감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때 보여주는 피사체를 통해서 다른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등장인물이 보이지 않지만 점점 앵글이 가까워질수록 인물이 보이게 됩니다. 점진 노출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완전히 다른 그 해석을 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사각앵글이 있습니다. 예, 사각앵글은 그 사선 구도랑 같은데요. 운동감이나 속도감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로 배치하게 되면 좀 더 사선 구도가 되는 그 앵글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불안감이라든지 공포를 느낄 수 있고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정수리를 중심으로 직부감 앵글, 위에서 아래 내려다보는 그런 앵글이 되겠죠. 버즈 아이 뷰 형태의 축소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원근의 효과, 투시도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앵글을 통해서 카메라 워크나 앵글을 통해서 그 인물의 심리를 묘사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좀 더 극대화하거나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원근의 효과를 이용해서 투시도를 조금 알게 되면 훨씬 더 멋진 그런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 다음 시간에 원근의 효과인 투시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